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7주차 세션 학술부 발제를 맡게 된 최익준이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6주차 때 몬테카를로랑 마르코프 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중간고사 이후 첫 번째 세션인 만큼 지금까지 어떤 거 공부했는지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그리고 7주차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중간에 기침을 좀 할 수도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베이지 통계가 뭔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이렇게 빈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모수수는 컨스턴트였는데 베이지 통계에서는 그렇지 않고 랜덤 베리어블이 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어떤 프라이어의 데이터를 받으면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근데 베이지 통계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여기 있는 이 모수 부분이 너무 다루기가 힘들다, 계산을 하기 힘들다 이런 문제 때문에 컴퓨터 발전 전에는 베이지 통계가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컴퓨터 발전이 되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컨주게시를 이용했는데 컨주게시라는 게 결국은 프라이어랑 포스테리어가 같은 종류의 분포를 띠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를 때 프라이어를 베타라고 주면은 포스테리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대로 베타의 모습이 베타 분포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기존의 모수의 그 값들이었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쭉 컨주게시를 다루게 되는데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포화성 분포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포화성 분포에서는 프라이어를 감마로 주면 포스테리어도 감마로 튀어나왔죠.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sufficient statistic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결국 이게 뭐였냐면은 이런 세팅 아래에서 저희는 이 썸의 값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각각의 y에 뭐 y1이 몇이고 y2는 몇이고 이런 거 알 필요 없이 그냥 그 썸 y만 알면 된다. 이런 거였죠. 정확한 이제 정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sufficient statistic이 된다였는데 결국 이제 이런 저희가 봤던 이런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그, 그 뭐죠? 네, 베리어블 이제 sum y가 되는데 이게 sufficient statistic이다. 이런 내용을 잠깐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다루는 대부분의 분포는 지수 분포잖아요. 근데 이제 지수 분포는 이 생긴 모양 때문에 프라이어를 이제 라이클리후드에게 적절하게 주면 포스테리어가 무조건 같은 익스포넨셜 패밀리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만 써놓은 건데 이렇게 생긴 모양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여기 이제 이 sufficient statistic이 그대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업데이트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지수족들은 베이지 통계로 접근을 해도 이렇게 애널리틱하게 분석이 되고 뭐 컴퓨터를 쓰지 않아도 저희가 뭐 다룰 수 있으니까 좋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말 디스트리뷰션을 쭉 공부하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일단은 이 세 번째 세션에서는 뮤를 먼저 모를 때 그리고 시그마를 모를 때 둘 다 모를 때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뮤를 모를 때는 그냥 노말로 프라이어를 주면은 포스테리어도 또 노말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게 컴퓨터에서 바꿔놨는데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 되고 업데이트를 할 때 그 프리시전의 가중 평균으로 업데이트가 되죠. 그리고 시그마를 모를 때는 시그마를 이제 저희가 분산 가지고 장난칠 때 카이 제곱을 쓰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스케일드 카이 제곱 인버스 카이 제곱을 따른다고 프라이어를 주면 이 포스테리어도
결국 인버스 카이 제곱으로 튀어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둘 다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 결국은 어, 두 가지 방식이 있긴 했는데 핵심은 결국 이 파라미터를 쪼개가지고 하나는 마지널, 하나는 이제 컨디셔널로 걸고 접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죠, 이거.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따로따로 나눠서 보겠다. 결국은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이걸 결국 하게 되면은 뭐 식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너무 그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번잡해질까 봐 식은 뺐고요. 결국 이것도 그 프리시전의 가중평균이랑 그 그때 거기 있는 PPT에서는 뭐 프라이어 샘플 사이즈랑 뭐 데이터 샘플 사이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결국은 그러니까 뭐 프라이어에 비해서 데이터가 뭐 얼마나 양이 많냐, 강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주차 때는 이제 노말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멀티베리에이트 노말에도 적용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였는데요. 이 노말에서 이런 개념들 썼었잖아요. 이런 시그마 제곱이랑 감마 분포, 인버스 감마 분포를 썼는데 이게 다 멀티베리에이트 노말에서는 대치되는 개념들이 있었어요. 일단 이 시그마 제곱은 이, 네, 이거 라지 시그마가 무조건 이제 파시브 세미 데피닛이면 이거랑 완전히 대치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양수다라는 그런 말이랑 이게 파시브 세미 데피닛이라는 거랑 맥락이 이제 같다는 거죠. 맥락이 같은 거고 노말에서 이제 감마 분포를 썼을 때 멀티베리에이트 노말에서는 위자르트 분포를 쓰고 인버스 감마 분포 쓸 때는 인버스 위자르트 분포를 쓰고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되면은 그냥 노말이랑 거의 모습이 똑같아요. 뮤를 모를 때는 그냥 똑같이 멀티베리에이트 노말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죠. 그 노말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네, 노말에서는 시그마를 모를 때가 이제 이 대문자 시그마를 모를 때랑 대치가 되는데 이것도 결국 인버스 감마랑 대치가 돼서 인버스 위자르트 분포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깁스 샘플링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를 알 때 한 가지 분포를 알 수 있었잖아요. 이게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결국 전체 조인트를 근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깁스 샘플링으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체 분포에다가 근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모수 하나를 빼고 나머지 모수를 일로다 넘겨서 분포를 전부 다 구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풀 컨디셔널 조건이 만족이 되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깁스 샘플링은 여기서 한 단 점 찍고 이 분포 따라서 한 번 이동해서 찍고 그리고 한 번 이 분포 따라서 여기서 찍고 그럼 이게 이제 x1, 이게 x2 이런 식으로 점을 계속 찍는 거였죠. 그리고 다섯 번째 주에서는 하이어키 모델을 다루는데요. 이거는 그 렛 튜머 얘가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재현 님이 가져오신 예시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그룹들의 모수가 결국은 이런 더 높은 계층의 어떤 분포를 따르고 거기서 나온 어떤 값이다. 실현된 값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였죠. 하이어키 모델이. 그리고 뭐 계층을 더 늘릴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노말에 대해서 일단은 다뤄주셨는데 어, 네, 트라이얼을 이렇게 주고 결국 저희가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이거를 근데 또 이게 막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디셔널을 걸고 마지노를 냅두고 이런 식으로 이걸 다시 다 풀고 중요한 부분만 남겨두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이제 각각 하나씩만 왼쪽에 남겨두고 오른쪽으로 다 넘겼을 때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까지 여태껏 저희가 다뤄왔던 것처럼 이게 다 이건 이제 뭐 프리시전의 가중 평균이고 이런 식이잖아요. 다 어디선가 봤던 것들인데 결국 다 여기서 쓰여서 이렇게 풀 컨디셔널로 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풀 컨디셔널 다 구한 거면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전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전체 포스테리어를 구한 거랑 다름없겠죠. 그래서 하이어키 모델을 배웠고 이제 6주차 때 몬테카를로랑 마르코브 체인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저 물 좀 잠깐만 마실게요. 그래서 몬테카를로는 쉽게 말해서 그냥 많이 뽑다 보면은 그 로우 오브 라지 넘버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거의 분포에 근사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냥 결국은. 그래서 저는 그 정규님이 다루신 여러 가지 예시 중에서 이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그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가 포화성을 따르고 프라이어가 감마를 주게 되면은 포스테리어도 감마가 나오고 대신에 이제 포스테리어 프레딕티브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이 됐죠. 그래서 그런 컨주게시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애널리틱하게 푼 거랑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근사를 한 거랑 똑같다. 몬테카를로가 이제 잘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브 체인은 이제 MCMC를 하기 위한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성질을 몇 개 알아봤었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기회 어디로 넘어갈 확률이었고 이 메모리레스 프로퍼티가 이제 마르코브 프로퍼티랑 똑같은 거였죠. 최근의 정보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거였고 타임 호모지니어스는 뭐 내가 100기든 빵기든 똑같이 확률이 가져가는 게 이제 타임 호모지니어스고요. 파이나잇은 스테이트가 이제 유한계일 때, 이리듀시블은 얘가 뭐 어디로 뭐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모든 스테이트에 계속 이렇게 도는 게 이리듀시블이었고 에이피리어딕은 주기성이 없는 거였죠.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올 주기성이. 그래서 뭐 이런 레귤러리티 조건이랑 뭐 좋은 마르코브 체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각각의 이런 포인트들의 인베런트 매저를 줄 수 있는 거죠. 인베런트 매저를 주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그 이제 프로베빌리티랑 맞닿아 가지고 그거를 분포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유니폼한 분포가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런 이전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랑 이런 이 공을 놨을 때 공의 위치를 샘플로 보고 샘플링한 디스트리뷰션이랑 저희가 이제 원래 목표로 했던 디스트리뷰션 그 세 개가 이제 거의 비슷해진다.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근사를 하는 게 MCMC였죠, 결국은.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전에 뭘 배웠는지에 대한 리뷰였고요. 이제 7주차 세션을 시작할 건데 먼저 이 에르고딕이라는 거를 다뤄볼 건데요. 에리고딕이 사실 뭐 별게 아니라 이 A 피리어딕 조건에다가 이 퍼즐의 리큐런트 조건을 더한 건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뭐 MCMC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큐런트에 사실 퍼즐 레큐런트가 있고 널 레큐런트가 있거든요.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사실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레큐런트는 뭐냐면은 언젠가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확률이 1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보다 낮아지면은 트랜지언트라는 상태가 되는 건데, 네, 아무튼 언젠가는 자기 자신으로 for some n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확률이 1이다. 근데 이제 이 퍼즐의 레큐런트 같은 경우는 그 돌아오는 평균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근데 그 평균 시기가 무한대보다는 작다 이런 거고요. 이제 널 레큐런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값이 무한이 될 때가 널 레큐런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A 피리어딕이랑 퍼즐 레큐런트 두 가지 조건을 더했을 때 에르고딕이라고 하고요. 그 이제 몇 가지 좀 좋은 성질들이 있는데 이제 이 I랑 J가 서로 인터커뮤니케이트한 스테이트면은 I랑 J랑 그
성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레큐런트면 얘도 레큐런트여야 되고 얘가 트랜지언트면 얘도 트랜지언트여야 되고 그러니까 인터 커뮤니케이트한 스테이트끼리는 그 성질이 똑같아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엘고딕이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엘고딕이면 얘도 당연히 엘고딕이어야 되고 뭐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게 파이나이트한 마크업 체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이때는 어떤 성질이 만족을 하냐면 이제 일단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런 리미트 값이 있다고 할 때, 그리고 그 리미트 값이 있을 때 출발하는 위치와 상관이 없다고 할 때, 그러면 그 리미트 값이 이런 성질을 만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면 이제 이게 그거죠. 프로바빌리티 느낌도 좀 나고 메저 느낌도 좀 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음,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이번 시간부터 계속 또 인바이런트 메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정의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네. 이런 타임 호모지니어스 마르코브 체인에 대해서 메저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뮤라고.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메저를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성질들을 만족하게 해주는 메저를 인바이런트 메저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래서 하나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제가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조건들에다가 이제 파즈리 매크런트까지 넣었을 때는 이게 하나만 존재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인버런트 메저를 여러 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이제 레귤러리티 조건을 만족을 해야겠죠. 제가 맨 처음에 다뤘던 이런 이그젠플 있잖아요. 이게 뭐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는 이그젠플. 이것도 인버런트 메저가 사실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네. 아무튼 그래서 S가 파이닛하고 좋은 말코프 체인이면은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리미트를 보내버리면 이런 파이가 생기는데 이게 인버런트 메저랑 값이 똑같죠, 모습이. 그래서 결국 이 파이가 인버런트 메저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저번에 다뤘던 예시인데 그대로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그대로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이걸 리미트로 보내면 일단은 이렇게 스테이트에 대해서 인버런트 메저가 4개가 생기겠죠? 4개가 다 생기고 이게 이제 중요한 성질이 이게 있어요. 아까 위에서 봤을 때도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 이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좀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얘네한테 각각의 확률들이 생겼어요. 공이 위치할 확률들이 생겼을 때 얘한테 있을 확률은 얘한테 있을 확률 더하기 얘한테 넘어갈 확률, 얘한테 있을 확률 더하기 얘한테 넘어갈 확률, 얘한테 있을 확률 더하기 자기 자신이 되돌아갈 확률. 이거 세 가지를 더하면 다시 자기 자신의 위치할 확률이 돼야겠죠. 이제 그게 이 식이 의미하는 바인데요. 이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선대 때 했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랑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티 매트릭스를 일단 네, 이거 뭐였죠? 아무튼 이걸 한번 뒤집어서 매트릭스로 만들면은 이게 결국은 그게 되거든요. P11 파이 1 더하기 P1 해서 쭉쭉쭉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식인데요. 이 매트릭스에다가 어떤 벡터를 곱했을 때 똑같은 벡터가 나오려면 아이겐밸류가 1인 거에 대한 아이겐 벡터가 돼야겠죠. 네. 그런 파이가 이제
저희가 구하려고 했었던 인베런트 메저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이 트랜지션 프로버티 매트릭스를 한 번 곱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면 여러 번 곱해도 계속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도 만족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게 또 그 인베런트라는 말이랑 일맥상통하죠.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이 매트릭스랑 이제 그 컬럼 벡터, 로우 벡터를 어디다 위치해야 되냐 그 차이인데 제가 6주차 시점 때는 매트릭스를 여기다 쓰고 로우 벡터를 여기다 놨어요. 그리고 곱해서 이제 벡터를 구하는 거였는데 대부분 이제 보기 편하게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AX는 B 이런 꼴이 선대에서 이제 많이 봤던 꼴이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요. 어떻게 써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이겐 밸류는 변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음, 이제 원래 그런 리미트의 의미로는 이렇게 구하는 게 맞겠죠. 이 전위 행렬을 엄청나게 많이 곱하면 이게 수렴하는 값이 다 생기고 얘네가 수렴 값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려면 이제 x는 IX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넌 트리비얼한 해가 생기면 그게 이제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를 구하는 걸로 이제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당연히 이런 일이 생겨요. 왜냐면 이제 이 값을 잘 보시면 결국은 이게 합쳐서 1이 돼야 되고 이게 합쳐서 1이 돼야 되고 이게 합쳐서 1이 돼야 되고 이게 합쳐서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걸 한번 네. 이거 뒤집는 게 뭐였죠? 아무튼 이렇게 대각선으로 뒤집어 가지고 잘 보시면 컬럼이 각각의 크기가 다 1인 거예요, 지금. 그냥 더했을 때. 근데 여기서 이 i를 빼게 되면은 여기서 1만큼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 빼기 4 꼴이 돼 가지고 전체 크기가 얘네들을 다시 다 더하게 되면은 결국은 0, 0, 0, 0이라는 그런 0 벡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리니얼리 디펜던트하다. 그래서 넌 트리비얼한 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구해도 똑같이 이제 0.25, 0.25, 0.25, 0.25가 나오고요.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하냐? 이제 다시 그런 흐름을 잡기 위해서 다시 보면은 결국은 이 매트릭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궁금한 건데 그게 너무 다루기 힘드니까 마크업 체인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마코브 체인의 인버런트 메저가 그 디스트리뷰션 값이랑 똑같게 돼야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근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흐름인 건데 그러면 이제 이 P라는 애가 일단은 파이로 리미트로 가야겠죠. 그런 제가 지금 말했던 그 논리 전개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파이라는 애가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사이에 어떤 P라는 말코브 체인이랑 그 전위 행렬을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샘플링을 해도 그게 어프로크시메이션이 일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오늘 만들어가지고 좀 말을 좀 두서가 없는데 목요일까지는 좀 정리를 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어떻게 말해야 될까 막 이런 거 쓰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살펴볼게요. 계속 살펴보면 일단은 그 인버런트 매저 값을 저희가 구했죠.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게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아까
전이를 하게 되더라도 일단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와야겠죠. 그게 이제 이 식이었고요. 이 식이랑 똑같은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 조건화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그게 인바이런트 메저라고 할 수 있냐. 그거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그 들어오는 확률의 양이랑 나가는 확률의 양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이 파이 i 아 그냥 이 왼쪽 식을 볼게요. 왼쪽 식을 보면은 파이 i라는 어떤 메저를 가진 스테이트에서 j로 넘어갈 확률을 다 서메이션 하면은 파이 j가 되죠. 이거는 이제 인버런트 메저의 정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이제 파이 j에다가 pji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j에서 i로 넘어갈 확률을 그냥 이걸 i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 해버리면 얘는 1로 가니까 그리고 파이 j를 안으로 넣어주면 결국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인플로우가 되고 이게 이제 아웃플로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로우랑 아웃플로우랑 같다. 요게 이제 그 이런 인바렌트한 거랑 동체예요. 이런 조건들이랑. 그래서 이거를 행렬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파이가 이렇게 생기고 MT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이제 아웃플로우가 되죠. 아웃플로우가 되고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인플로우가 되고 그게 이제 같아야 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인플로우랑 아웃플로우랑 같다라는 거의 수식화 버전이고요. 그래서 네 이제 예시를 또 들 건데 이게 사실 다 이제 디테일드 밸런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예시를 드는 거니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각각의 점들을 그냥 마포랑 여의도랑 강남이랑 종로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파이 i는 뭐냐면은 그런 상대적인 인구 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정확한 건 아니고 상대적인 인구 양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금 마포구에 있는 시민 숫자를 세나 내일 마포구에 있는 시민 숫자를 세나 근데 별 다를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가는 사람들만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계속 시간이 변하면서 그래서 그냥 딱 그 느낌이 이제 인버런트 메저랑 맞닿아 있는 건데 대충 이 도시에 지금 사람 몇 명 있냐 이게 이 파이 i인 거예요. 그리고 이 PIJ는 뭐냐면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I가 마포고 J가 종로라고 하면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종로로 이동을 하냐 그 단위 시간에 그거를 이제 PIJ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포구에 30만 명이 있고 종로구에 50만 명, 여의도에 10만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단위 시간당 종로에 있는 사람들은 마포구로 20%만큼 이동을 해요.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마포구로 50%만큼 이동을 하고 이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마포구에 대한 이런 이제 인구 이동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실제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인플로 먼저 계산을 해보면 종로에서 마포로 들어오는 사람이랑 여의도에서 마포로 들어오는 사람이랑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 일단은 종로에 있는 총 사람의 수에다가 그 마포로 들어오는 비율을 곱해주는 거.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사람 수에다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포로 들어오는 비율을 곱해주는 거 하면은 단위 시간당 마포로 들어오는 사람의 수가 나오겠죠. 그게 15만 명입니다. 그래서 아웃플로우도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15만 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인플로우랑 아웃플로우랑 같잖아요. 이게 이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이러면 이거를 글로벌 밸런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스테이셔너리 혹은 인바리언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안정돼 있잖아요. 그냥 뭐
그 마포구에 있는 사람들 수가 시간이 변한다고 계속 변하는 게 아니라 뭐 그 구성원들만 변하는 거지 전체 숫자는 변하지 않고 계속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예시를 잘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게 1만 명씩 계속 이런 식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종로에서 마포로 들어오는 사람은 10만 명인데 마포에서 종로로 가는 사람은 9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10만 명이 들어오고 이렇게는 9만 명이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는 5만 명이 빠지고 이렇게가 이제 6만 명이 빠지고 이렇게 5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위 시간당 1만 명씩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돌게 돼요. 이게 서로 안 같아서 그런 거겠죠. 이게 안 같아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로컬하게 밸런스가 아니다. 로컬리 밸런스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MCMC를 한다는 게 이때 이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MCMC를 구성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계속 돌아야 어느 정도 유의미한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니 이게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로컬하게 밸런스드가 아니면은 저희가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은 얘가 뭐 처음에는 마포에 있었는데 종로까지 못 도달했는데 얘가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랜덤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로컬하게 전부 다 밸런스드가 돼 있으면 얘가 두 번 거쳐서 어디를 가든 간에 랜덤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 더 또 좋은 성질도 여러 가지 있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값들은 다 똑같은데 사실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주게 되면은 흐름이 생겨버려요. 흐름이. 그래서 이런 걸 안 생기게 해야겠다라고 나오는 게 디테일드 밸런스라고 하고요. 이제 로컬 밸런스라고 하기도 하고 리버시빌리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조건은 요건데요. 아까 이 글로벌 밸런스에서 시그마만 떼버리면 돼요. 시그마만 떼버리면 어떤 말이 되냐면 이런 이 도로들의 들어오는 전체 인구 수랑 나가는 전체 인구 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모든 도로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이 글로벌 밸런스보다는 훨씬 센 조건이겠죠. 그리고 디테일드 밸런스가 되면은 당연히 글로벌 밸런스는 자동으로 만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음, 흐름이 없어요. 흐름이 안 생기고 뭔가 전체적으로 딱 머물러 있는 이런 느낌이 들죠. 아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뱅글뱅글 도는데 좀 평행한 느낌이었으면 그냥 얘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 어디로든 갈 수 있고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하냐? 아니 인바이런트 메저 뭐 구할 수 있는 거나 이거 구할 수 있는 거나 뭐 사실 이게 더 복잡해 보이는데 식도 이게 더 많고 왜 이런 짓을 하냐? 이런 궁금증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들 수만 있으면 이게 계산을 하기 훨씬 편해서 그래요. 이게 이제 저번에 시간에 나왔던 숙제 문제인데요. 이런 거였죠. 이런 말곱 체인이었는데, 아, 이게 아까 디테일드 밸런스였잖아요. 근데 이 모델은 사실 이걸 만족을 하거든요. 이걸 만족을 하게 이렇게 꾸리게 된 건데, 이러면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이거를 모를 때는 저희가 이 디테일드 밸런스를 모를 때는 글로벌 밸런스만 알고 있으면 결국 이거를 다 행렬로 만든 다음에 뭐 아이겐 밸류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 이제 계속 곱해가지고 리미트를 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파이 i 하나만 알면 파이 i 플러스 1은 자동으로 구해져요. 파이 i 플러스 1 구하면 파이 i 플러스 2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로컬하게 접근이 된다는 거죠. 이 말코브 체인 같은 경우가. 그 전에는 로컬하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인베런트 메저를. 근데 좀 로컬한 시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디테일드 밸런스가 만족을 하는 경우에.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런 식들이 결국은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 전부 다 알게 되면은 한 스테이트를 알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얻은 거랑 다름없게 되잖아요. 이런 식들을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래서 이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구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그냥 파이 제로를 1이라고 놓고 상대적인 값만 어차피 알면 되니까 그 파이 i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이 제로 더하기 파이 1 더하기 쭉쭉 해서 파이 n이 1이 되도록 그냥 노멀라이즈만 하면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이 i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랑 이런 방식으로 구한 거랑 당연히 같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음,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다 한 건데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다시 흘러가는지 정리를 하게 하면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어떤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뭐 컨주게이션가 깨지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말콥 체인을 만들고 나서 좋은 말콥 체인을 만들면 이게 파이 i라는 인버런트 메저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말콥 체인을 만들어 줘야 되냐면 이거를 만족하게 말콥 체인을 꾸려야 돼요. 그러면 말콥 체인을 리미트로 보내면 이 값이 되고 이 값은 사실 이거랑 똑같이 해석이 되니까. 그리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얘를 샘플링 했을 때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얘한테 근저를 하겠구나라고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만들기는 너무 벅차요. 종류도 많고.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말코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 이거 이제 바이노미얼에 대한 말코 체인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 이 모디파이드 하지 않아도 바이노미얼로 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근사하는 말코 체인은 수만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런 디테일드 밸런스라는 조건을 추가한 마크업 체인을 가지고 다루겠다. 이걸 가지고 MCMC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다루기가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결국 이 행렬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행렬을 구하면 이 행렬을 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렴을 알고 있으니까 이 수렴도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수렴이 결국 우리가 원래 하려던 거였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근사시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MCMC에 대한 개괄이 끝났고요. 다음 내용부터 청파님께서 이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이랑 뭐 뒤에 더 내용을 설명 주시겠습니다. 있준아, 그리고 있준아. 숙제는 아직 예. 마저 얘기해주라. 어, 숙제? 마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숙제는 아직 못 정했어요. 못 정해가지고 어, 오늘이나 내일 좀 고민을 해보고 추가를 할 겁니다. 있준아, 설명 진짜 음. 엄청 내가 이때까지 들었 마코브 체인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제일 자세해. 리얼. 되게 근데 이거 너는 확률 가정론에서 배운 거야, 이거 다? 그냥 확률 과정론 보고 사실 이거는 그 훌러닝 좀 받고 이 예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훌러닝 어 이거 그러니까 훌러닝 이게 내용이고 그리고 나머지 그거 막 매저 이런 것들은 다 근데 여기서 매저가 그 매저 띠오에서 얘기하는 그 매저랑 똑같은 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확률이라는 게 어, 메저로 정의를 하는 거잖아. 어, 근데 이제 이런 어디 있어 아까? 인베리언트 메저? 응, 응.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면은 이 리미트 값이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확률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논리. 여기서 메저 약간 그냥 그러네. 프로버비티 디스트리뷰션이 그냥 I에서 J로 가는, 그치? 응, 응, 오케이. 자, 근데 엄청 자세해서 좀 몇 개 쳐내야 돼. 응통 수준을 생각하면은 응. 첫 슬라이드 쭉 한번 보자. 쭉쭉 한번 보자. 쭉쭉쭉쭉쭉.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MCMC, 내릴까? MC에서 일단 내가 얘기를 할게. MC 맞아. 그 복습 말고 MC 시작할 때부터. 자, 마코브 응, 체인에서 이해시켜야 될, 그러니까 MCMC 사실 응통이들이 MCMC 쓰는 거는 MCMC를 도구로 되게 많이 응, 쓰지. 그 MCMC가 왜 응, 실험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그냥 직관적으로만 알고 넘어가면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응, 설명해줄 포인트가 난 세 가지라 생각할게. 첫 번째 세 가지는 응, 이 그 마코브 체인 마코브 체인이 어떻게 IID 샘플링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응,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마코브 응, 체인이 극한 분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두 번째로 그 마코브 체인의 극한 분포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있잖아. 대표적인 게 응, A 피리어딕하고 E 리듀서블한 체인이어야 된다. 그게 두 가지가 있을 걸, 그렇지?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응, 대해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세 번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극한 분포가 존재하는 애들이 글로벌 밸런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데, 그치? 근데 응, 거기 응, 글로벌 밸런스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도 디테일드 밸런스를 만족하는 마코브 체인이 있다. 걔네들은 우리가 컨스트럭트 응, 하는 게 통계학에서 하는 거다. 베이지자인들이 하는 거다. 이 얘기만 응, 전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에 응, 맞춰가지고 응, 첫 장부터 쭉쭉쭉 빼보자. 응. 첫 장부터 봐보자. 아까 그 마코브 체인 오케이, 오케이. 체인 처음에. 어. 그래서 여기, 자, 여기? 이거 아까 얘기한 내용 거기에 내가 이제 내가 얘기한 세 가지를 개요를 약간 응, 개요처럼 이렇게 써놓고 두 번째 장에 보면은 다음 장 가보면은 자, 그 웬만하면 매저 이야기는 빼. 매저 말고 아, 그냥 트랜지션 프로버비리티라고 얘기를 해. 우리 어쩔 수 없어. 우리 은통 수준으로 해서 자 하고 응, 마코브체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해도 돼. 아까 얘기한 세 응, 가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 차라리 약간 예시로 응, 보여주는 느낌? 내가 훌러닝 블로그에 보면은 뭐가 A 피리어드고 응, 뭐가 이리섭을 한지 내가 직접 알로 해가지고 직관적으로 보였잖아. 알로, 그치? 뭐 그런 응, 식으로. 응. 응. 자, 그래서 다음 아, 장. 그거를 6주차 때 해가지고 했나? 얘기를 다 그치? 했어. 그런 얘기 했구나. 그러면 지금 이리도 수벌하고 A 피리어딕 한 거에 대한 얘기는 대충 다 끝난 거지, 그치? 저번 주에. 어, 어, 그럼 이리도 어, 수벌랑 A 피리어딕은 그 얼고딕 이거 빼. 파지티브 리커런트 오케이, 오케이, G실이 이거 다 빼. 오케이, 이거 약간 있으면 오케이. 좋긴 좋은데 내가 조금 응, 내가 뭐냐 통계학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포인트는 통계학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포인트는 MCMC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일단 그거 예고생 빼고 응, 그 다음에 응, 다음 장 보면은 프로포지션 원래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려면 이런 프로포지션하고 프로퍼티가 있다 얘기해야 했는데 이거 빼.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뺀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힘을 좀 덜 주면 좋겠어. 그 다음에 그래 이것도 이게 그 인베리언트 매저가 결국 이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잖아, 그치 이게 이제 그 스테이셔너리 응,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응, 그런 워딩을 써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잘 와닿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응. 그치. 그 다음에 인베리언트 매저. 이거 예시 좋아. 이거 예시 좋아. 예시 좋고 다음에 이건 예시들 다 좋아. 자, 그 다음에 예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고. 그래서 뭐 오케이 쭉쭉 넘어가고. 좋아. 좋고. 마프고 좋고. 그래서 이 디테일드 밸런스 이거 되게 좋고. 그냥 여기까지 하면 얘기하면 끝이야. 그치. 응, 디테일드 밸런스. 그러니까 글로벌 밸런스가 디테일드 밸런스 차이가 뭐고 왜 디테일드 밸런스를 응, 이용하는가. 왜냐하면 디테일드 밸런스 쓰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응, 스테이셔너리 분포를 다 정의하려면 사실 우리가 존나 웃긴 게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스페이스니까 그 파이나이트 하나에 점점 하나가 IJ로 되는데 그 IJ의 모든 거에 대해서 트랜지션 파라볼트를 다 이제 정의를 하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왜냐면 파이 P든 파이 이 이퀘이션을 푸는 것보다 파이 R P I J 요 디테일드 밸런스 이퀘이션을 푸는 게 더 가볍기 때문에 디테일드 밸런스를 이용하는 거고 어차피 그 포스테리어를 극한 분포를 가지는 마코브 체인은 너가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무수히 많으니까 그 포인트 되게 좋았어. 그거를 가지는 마코브 체인은 무수히 많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 중에서 우리가 갖고 놀기 편한 것만 가지면 된다. 근데 거기에서 디테일드 밸런스 이퀘이션 여기 주목해가지고 이거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나 깁센플러나 결국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파이 R, 파이 J에는 그냥 상수배를 모르는 어떤 그 대시트를 넣으면 되는 거고 PIJ에서 그냥 점핑 룰만 정의하면 되는 거다. 그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거 부분 아마 청파가 할 거야. 왜 디테일드 밸런스 이퀘이션을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나 깁센플러가 디테일드 밸런스 이퀘이션을 왜 만족하는지 그 부분은 청파가 얘기해 줄 건데 그래서 익준의 역할은 디테일드 밸런스 이퀘이션은 자체에 대해서 이게 첫 세션에 사람들 머릿속에 때려 박는 거 그거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숙제는 여기까지 됐어. 숙제는 내가 방금 든 생각인데 잠깐만 내가 그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 내가 옛날에 통계전수 학교 있었던 숙제가 있거든. 근데 약간 그게 연습 문제가 괜찮은 게 많아. 화면 공유 화면 공유 할 수 있나 이거? 화면 공유. 일단 나는 껐어. 내 화면. 오케이. 통계전산 과제가 있는데 12장 과제 12장이 MCMC 부분이야. 보면은 문제가 있지. MCMC로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지어는 아니고 MCMC 자체에 대한 문제거든. 그 로스의 시뮬레이션 책에 있는 건데 내가 여기 풀이랑 결과랑 코드까지 다 써놨어. 그래서 여기에서 너가 괜찮은 거 한번 골라가지고 뽑아도 좋을 것 같아. 이것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이야. 뭐 결국의 핵심은 뭐 보면은 예를 들어서 X, Y, N이라는 게 뭐 이런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은 엑셈플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뽑자. 이런 내용이고 이것도 한번 챌린징 하긴 한데 약간 조금 여기에서 너가 좀 보고 이거는 기말과석의 문제라 가지고 이건 여기에서 해당하는 부분만 해당하는 부분 여기 MCMC 해당하는 게 아마 막 이런 거뭐 12장이 9번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준이나 청해가지고 그거 하면 그 시기 뽑아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 재밌어. 이거. 오케이. 이거 그러면 파일을 올려줄까? 내가 톡방에다가 올릴게. 학술 뭐 어딨냐. 아, 오케이. 김철용 교수님 통계전에서 진짜 존나 어려워. 진짜 이거 지은 줄 알았어. 15명 들었나? 미쳤다 진짜. 근데 이걸 보고 이준이 너가 조금 이거 좀 조절해가지고 내면은 될 것 같아. 그리고 첫판은 이제 메트로폴리스팅스가 왜 실험을 하는지 디테일드 밸런스 이퀘이션 예로 들어가지고 디테일드 밸런스가 성립하는 이유를 청파가 해주면 자세히 설명해주면 될 거야. 그거 내가 했거든? 사실 그거 옛날에 그 MCMC 우리 너네 똘똘하게 들었던 애들은 그거 봤을 텐데 MCM 베이즈 잠깐만 쉐어 스크린에서 여기에서 베이즈 스터디에서 6주차였나 아니면은 5주차였나 여기에서 베이즈 이건 아니고 4주차에 비체스터 서브 위크 4 아니고 3주차였나 베이즈 멀티 이건 아니었고 그게 잠시만 형 방학 때 아이드라이브 글로브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치 나 그게 내가 옛날에 ESC에도 해놓은 게 있거든 잠시만 어딨냐 그 ESC 어딨냐 ESC 여기 있다 ESC에서 2010년 2학기 윈터 아니라 펄에서 여기에서 위크 아마 아니고 5주 때 내가 이것도 내가 해석학 공부 안 하고 이것만 존나 만들었거든. 아니 이건 아니고 위크 6 해석학 10분 쳐맞고 아주 그냥 이건 아니고 잠시만 잠깐만 5초만 그래픽스 폰 HTML
그 floor였나? 있다. 이거거든? 여기에서 내가 이거 청파 이거 보면은 좀 도움 될 건데 MCMC가 이제 설명하고 요거 자세히 이렇게 요거를 보고 이게 메트로스 폴리스 헤이스팅스가 이게 왜 되는지 여기 자세히 안 나와 있네. 하여튼 뭐 이것도 주긴 줄게. 이것도 카톡방에 올리긴 올릴게. 이것도 보고 청파 익준이나 보고 한번 참고해보고 요것도 이거는 열기하고 얘는 어디 있냐. 얘를 다운로드해서 아니 이것도 내가 이거 카톡방에 올릴게. 자, 그래서 나이 첨언은 익준이 되게 좀 잘했고 역시 총파는 그럼 지금 이어서 하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게요. 일단 한 대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잠깐만 하기 전에 제가 까먹기 전에 익준님 한 거 그 피드백이 있는데 맞아 수현이 얘기해줘.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하던 거를 경훈 오빠가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더 자세히 대부분 다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인베리언트 메저를 약간 빼는 걸로 지금 분위기가 가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 그 얘기를 그래도 저번 6주차부터 많이 해주셨으니까 좀 probability distribution이나 뭐 약간 그런 거랑 연관을 지어서 한번 잘 처음에 말을 해주고 확실히 딱 잡아주고 가면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빼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이나 뭐 그런 거 다 설명 잘 해주시다가 마지막 슬라이드였나? 크게 한번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정리해 주신 걸 듣고 딱 다 약간 좀 잘 짜맞춰졌는데 그거를 처음에 한번 목적성으로라도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고 보일 거고 뭐 그런 목적성 정도로 마지막 슬라이드를 오히려 첫 번째에 한번 이렇게 짚어주고 가면은 이렇게 내용 설명해 주시는 거 이해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는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랑 아이겐밸류 얘기를 저는 그 부분이 뭔가 확률 과정 들을 때 좀 인상 깊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뭐 탁과생분들이나 겨울방학 때 선형대수 스터디 안 하신 분들은 뭐 아이겐밸류나 그런 거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피드백은 그 정도입니다. 저도 확률 과정 들은 지 좀 됐는데 재밌게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음.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지난번에 뇌절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좀 전반적으로 아주 쉽게 가려고 그런 방향을 준비했는데 너무 쉽게 간 건가 싶기도 하네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실제 연습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뭐 실제 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냥 죄송해요. 지금 행성수술해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 파이는 다 3.14 159 저는 6535 여기까지 알거든요. 근데 이 최정문 씨는 100자리 넘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3.14 159 365 6535를 이거를 다 실제로 계산해 볼 방법이 없을까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 보면 없을까요? 이렇게 하고 실전에서는 이게 집어서 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본 다음에 가는 게 이거예요. 수치 해석인데 1번씩 이거 근해 공식이잖아요. x는 그리고 2번씩 이거는 6차식이에요. 엄청 어려워요. 복잡해요. 근데 뭐 까짓것 몇 개 좀 왔다 갔다 해보면 정확한 해로 구할 수 있죠. 3번 요거 간단해 보이는데 이거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요거 만족하는 x 찾기 엄청 어렵죠. 4번 이거는 그냥 로지스틱
함수의 어떤 목적 함수 같은 건데 요거에 해 찾는 것도 어떤 딱 하나의 식으로 형태로 구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1번 같은 경우에는 딱 우리가 하나의 해로 그렸지만 그게 우리가 수학이라고 배웠지만 이런 3번, 4번 이런 거 같은 경우 아니 심지어 2번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가 필요한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해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는 정확한 해를 구하면 좋겠지만 굳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3.14 이거 뒤에 알아보자 필요 없잖아요. 3.14 정도만 알면 충분하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수치를 다 끝까지 필요 없고 어느 정도까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산적으로 그걸 찾아낼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수치에서 Numerical Analysi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 해석을 할 건데 그거에 앞서서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 우리 통계학자들은 두 가지 합파가 있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베이지안들은 또 세타가 확률 그 자체니까 요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어떤 적분을 간단하게 할 수 없을까? 라는 거고 프리퀀티스트는 요거를 최대한은 이거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한은 어떤 세타를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의 분포를 알고 싶은 거죠.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함수의 최대하나 아니면 함수의 적분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수치 해석 같은 게 필요한 거고 좀 더 베이지안 지금 시간이니까 베이지안 집정을 해보면 우리는 이런 포스테리어 그건 엄청 어렵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노멀 분포를 가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프라이어를 이렇게 둘 다 언노운이라고 주고 이렇게 구해주면 매우 복잡한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복잡하니까 계산 하려면 할 수 있죠. 시켜서. 근데 하면 100% 틀리겠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그리고 요거를 좀 더 컴퓨터를 이용해서 적분을 간단하게 계산할 방법이 없을까. 왜냐면 이거 적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한 게 해서 수치 해석인 거고 그런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그래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 파이를 계산할 방법 없을까?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원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어디다 그렸는데 지금 날아가서 다시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인 대칭형인 그런 게 있다고 쳐봐요. 자, 그러니까 파란색 이거 절대값이 2인원인데 제가 또 잘못 찾았네요. 자, 저 네모 박스에다가 무수하게 점을 임의로 따라 찍어요. 그 중에서 이 원 안에 있는 점의 개수만 카운팅해요. 그럼 이 비율이 몇이 될까요? 원의 넓이가 이게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생각하면 2니까 4가 되고 원이 2파이 r 제곱이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 빈도수가. 그러니까 이 횟수를 무한분했을 때 그 비율에 4를 곱하면 우리는 3.14, 1592, 6535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파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알고리즘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원래 하려는 적분인 요 적분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제가 예시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 할까 생각 중인데 멜로 차트가 아니라 제가 노래를 한 20개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틀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이유의 노래가 나왔다고 쳐봐요. 네. 제가 아무거나 하나 틀었어요. 그래서 아이유 노래가 나왔어요. 제가 다음번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이제 다음번으로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있지? 요즘에 빅뱅? 그래, 빅뱅 노래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유랑 빅뱅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몇 대 몇이 좋아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제가 질문. 그러니까 이 노래가 아이유 노래도 좋고 빅뱅 노래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노래가 어떤 비율로 좋아요? 물어보고 지금 듣고 있었던 아이유 노래보다 빅뱅 노래가 더 좋다면 빅뱅 노래 듣는 거예요. 근데 빅뱅 노래보다 아이유가 노래가 더 좋다면 얼마만큼 좋아요? 나는 빅뱅 노래가 2 좋아할 때 아이유 노래는 3이 좋아해 라고 한다면 5분의 3의 확률로 돌려가지고 5분의 3의 확률이 나오면 아이유 노래를 5분의 2 확률이 나오면
빅뱅 노래를 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우리가 좋아하는 비율만큼 듣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사실 메트로 캐스팅 알고리즘의 어떤 은유적인 설명인데 이걸 정말 수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일단 먼저 우리가 알고 싶은 목적 함수를 이렇게 세타에 대한 함수를 해야 돼요. 어차피 적분할 거니까 비율을 나타내니까 세타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앞에서 이거를 뭐라고 했었어요? 포스터리어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러니까 포스터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어떤 세타를 우리가 일단 타겟 펑션이라고 정의를 합시다. G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정할 거예요. H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한 점에서 다른 점을 갈 때 어떤 그걸 위치를 지정해주는 어떤 함수 형태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면 돼요. 어떤 함수도 다 돼요. 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말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함수를 정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메트로폴리스 해싱턴 알고리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래서 아무 점이나 찍으세요. 세타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요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점 하나, 후보점이죠. 새로운 후보점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업세턴스 프로버빌리티라는 요 함수를 계산을 해요. 요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유니폼 분포를 통해서 임의의 난수 하나, 유도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A와 U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A가 U보다 더 큰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뽑았던 거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새로운 세타로 놓을 거예요. 즉 세타인 지점으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 우리가 뽑은 난수 U가 A보다 크다면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뽑았던 우리가 이런 프로포션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뽑았던 것을 갖다 버리고 기존에 썼던 제로를 우리가 계속 그 위치를 유지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번과 5번까지의 과정을 무수히 많이 반복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좀 더 시간적으로 썼는데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메트로 해싱턴 알고리즘입니다. 즉 그렇게 해서 우리가 뽑아서 만들었던 세타 1, 세타 2, 세타 3, 세타 4 쭈쭈쭈쭈 이거를 다 하면 그것의 히스토그램, 그거의 분포가 사실 우리가 알고 싶었던 이 타겟 함수, 타겟 펑션인 G 함수의 형태가 되겠죠. 이걸 다 더해서 1이 되게 나눠주면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싶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이 말 같지도 않은 게 왜 어떻게 되냐? 이 업세턴스 프로버빌리티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를 이거는 제가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뺏긴 거여서 저는 그 Doing Bayesian Data Analysis 그 파트에서 그 책에서 이 부분이 설명이 잘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베끼려고 했는데 그 책을 지금 연구실에 두고 와가지고 그걸 제가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근데 여기서부터 잘 준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어떤 시메트릭한 것들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잘 작동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 가서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질 거예요. 다시 해서 이 메트로 해싱턴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다시 또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다시 또 이걸 갖고 와요. 우리가 사실 요거를 해서 비율을 구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자, 지금 제가 또 이걸 해가지고 지금 오래 걸리는 건데, 자, 요 부분 어차피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 부분 잘라 버려요. 요 부분 잘라 버려요. 요 부분 잘라 버려요. 그럼 이렇게 요 팔각형 안에서의 원을 추출하면 좀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좀 더 잘라내요. 좀 더 잘라요. 그럼 좀 더 정확한 값을 더 쉽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밖에 찍히는 건 다 버릴 거니까 우리가 그 비율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각형을 어떻게 만들면 가장 좋게 만들까요? 가장 어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사각형을 이 원과 일치하게 되면 되죠. 이 원을 일치하게 해서 따다닥 찍으면.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했던 이 프로포션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알고 싶었던 그 목적 함수, 타겟 함수와 동일하게 한다면 이 메트로 MH 알고리즘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될 것입니다. 그걸 다시 또 수식적으로 또 보이면 이런 부분이 업세턴스가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도 제가 시간이 나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 잠깐만 이건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네. 프로포셜 디스트리뷰션을 타겟 디스트리뷰션으로 한다고? 그렇죠. 타겟 디스트리뷰션은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역시 아주 각경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럼 당연히 의문이 있고요. 그걸만 알면 저렇게 하지 왜 이걸 하고 있냐? 지금 여러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 이런 접근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런 단순한 접근 MCMC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알면 접근하면 되잖아요. 근데 고차원인 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MCMC 알고리즘은 차원이 높거나 아니면 접근하기 복잡한 경우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시를 들어주는 이유는 이게 딱 눈에 보이니까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다는 걸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뭐 요거는 제가 좀 대충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근데 사실 또 그걸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요즘에 또 양자 컴퓨팅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까지 하고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 발표 마무리하고 근데 그러면서 또 제가 또 제안점을 줄게. 근데 뭐 사실 여기에서 이 알고리즘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니셜 포인트도 우리가 any 이니셜 포인트잖아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버닝 피리어드를 갖는다. 뭐 그리고 제가 어떤 이런 알고리즘 자체가 가장 건전하게 잘 뽑혔냐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될 진지한 디아그노스가 필요하겠죠. 뭐 그런 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예정이다 정도로만 가볍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런 플로우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가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래서 네,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파. 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려고 지금 쿼텀 컴퓨팅까지 나왔어. 아, 야, 근데 프리 콘테스트도 계산 존나 해야 해. 그리고 시뮬레이션 개돌려야 돼. 그러니까 통계량의 분포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그쵸. 극한분포 해석학으로 실해석으로 극한분포 못 보이면 부트스트랩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존나 노가다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약간 요 부분 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약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베이지안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수치 해석이 이런 MCMC 맞아. 샘플 그런 거를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그래서 요게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진짜 통계학이 뭘 하고자 하는 걸 이게 정말 잘 얘기해 주는 건데 어떤 교수님 이학배 교수님인가 수업 때 얘기를 아닌가 BK 세션 때 BK 할 때 그 미국에서 진해kim 교수님하고 동기였나 하여튼 어떤 교수님께서 해줬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통계학이 뭐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그 답이 uncertainty를 measure하는 거라고. 근데 그 uncertainty를 measure를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측정하냐?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측정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답을 내리면은 그 답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왜 데이터 형성 과정이 다 랜덤이니까. 근데 그 불확실성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첫 번째는 통계량의 분포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모수의 분포를 가지고 측정하는 건데 첫 번째 방식이 프리퀀티스트고 두 번째 방식이 베이지하는 방식인 거지. 그래서 결국 두 개 다 하고자 하는 거는 불확실성을 매저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래서 그건 그렇고 청파 그래서 아까 그 efficient metropolis 그거 BDA 책에 있는 건가? 그게? 아니 그 있잖아. Doing Bayesian Data Analysis. 거기에서 프로포션 디스트리뷰션을 타겟으로 쓰는 게 있어? 이거 이 책.
이 책에 그거 얘기하는 거야? 해밀토니아 몬테카를로? 그거 증명한 게 내 기억에는 이 책에 있었던 것 같아서. 맞아. 그 해밀토니아 몬테카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거든.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프로포즈 디스트리뷰션은 사실 어디에 있든지 다 시메트릭이잖아. 어디에 있든 다 시메트릭인데, 근데 이거를 약간 그 프로버티 디스트리뷰션이 요렇게 있으면은, 그치, 그러니까 뒤집은 거야. 확률 분포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그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그 메트로폴리스 그냥 MH는 여기 그릇에서 이쪽에 있을 때 왼쪽으로 하거나 오른쪽으로 하는 게 똑같아.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는데, 해밀토니아 몬테칼로 하는 거는 약간 그 에너지 확률 분포라는 거,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오들이 약간 에너지 펑션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있으면은 약간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약간 몇 개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약간 분포를 프로포즈 분포가 약간 그 사후 분포가, 그 타겟 분포가 조금 높은 방향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해밀토니아 몬테칼로거든. 근데 그게 내 블로그에도 있고 두잉 베이지한 데이터 저널리스트 거기도 되게 자세히 설명돼 있어서 청파가 이 부분 되게 설명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뭐 퀀텀 컴퓨팅 얘기도 해주면 좋고. 근데 MCMC 진단 그거는 우리 했었나 저번 시간에? 그게 내가 알기로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것 같아. MCMC 진단 다음 시간이야?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청파가 그냥 MH 알고리즘 그것만 하면 되겠네. 그거 직관적으로 얘기하고 조금 수식으로 좀 보이고 막 그런 그리고 느낌? 그리고 저번에 입주님이 올려주신 그거 있잖아. 그걸 통해서 어떤 느낌인지 다시 천천히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어. 그리고 근데 그래서 이게 내 진단 파트가 다음 파트잖아. 어. 그래서 일부러 그거 보고 그냥 프리뷰만 주고 할 건 맞지 생각인데, 그러면 이 알고리즘 그냥 요거 하나 하고 끝인 건가요? MH하고 끝이냐고? 저는 사실 MH랑 깁샘플러는 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도 아마 그 부분이 깁샘플러로 예시를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만 하고, 사실 해밀토니안 몬테카를로를 할까 했는데 그거 하면 너무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커리큘럼에서 그냥 뺐거든요. 저는 오늘 발표하신 거 뭐 되게 재밌게 들었고, 물론 아직 그 준비 덜 하셨다는 부분을 얼마나 수학적으로 갈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발표 내용 뭐 난이도도 적당하고 재밌었고, 뭐 경원 오빠 그 아까 뭐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예시 보여주신다고 해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는 약간 작동 양상이라던가 뭐 약간 그런 게 F12 책인가에는 플롯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했는데, 저는 오늘 발표 내용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좋아. 맞아. 나도 동의해. 괜찮았어. 깁스를 추가하는 게 낫긴 하겠죠. 깁스가 이 MH 알고리즘의 어떤 일변수 할 때 어떤 특이 케이스잖아요. 그쵸, 스페셜 그쵸. 케이스. 특수한 케이스니까 그것도 뭐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은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리고 퀀텀 컴퓨팅 얘기 좀 해줘. 아닌가. 나 목요일에 세션 못 간다, 얘들아. 그래서 나는 못 가는 거나. 퀀텀 컴퓨팅은 그냥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하여튼 잘 얘기했고. 그래서 익준이가 마코브 체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청파가 MH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뭐 그렇게 파트 나눠가지고 하고, 과제로 조시자. 과제 존나 내, 그냥. 나만 연구실에서 썩는 것 같아. 다 뒤져, 그냥. 과제도 살짝 좀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얘들아, 내가 하는 거 보여줄까? 나 지금 자랑하고 싶어졌어. 화면 공유 잠깐 할게. 프로 스크린. 내가 보이니? 이게 지금 원격 컴퓨터야. 내가 집에 있는 거를 이제 원격으로 해놓은 거야. 봐봐. 이게 지금 컴퓨터, 들잖아.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그 링크를 우리가 리니어로 주는데, 그거를 논리니어식으로 근사를 한 거야. 어떻게 하냐? 얘를 이렇게 논리니어식이 트루 펑션이 빨간색이야. 이게 트루고, 그다음에 기초 샘플러로 우리가 베이지한 리니어 리그레션 할 건데, 그걸로 스플링을 존나게 하는 거야. 아주 그냥 모델 셀렉션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 각 모델링 솔루션이라는 건 이게 지금 이게 결국에는 여러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스플라인으로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이터레이션 200번밖에 돼가지고 지랄났는데 스플라인으로 만들면은 사실 이런 논리니어 펑션도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나타낼 수 있어. 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 그래서 가서 맞추는 건데 그래서 막 계속 돌리다 보면 이게 이렇게 막 실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험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대타를 하는 거지. 지금 약간 겹나지만은 이제 돌리면서 하는 거야. 이거를 할 때 봐봐, 얘들아. 얘를 내가 인스타 올린 거 봤지, 얘들도. 얘를 그냥 생 알코드로 할 수 있어. 얘를 그냥 생 알코드로 하는 거는 이거거든? 생 알코드로 일단 미리 존나게 뭐가 많다, 진짜. 생 알코드로 하는 것도 GLM, G프라이어 어딨나? GLM, G프라이어. 처음에 이렇게 생 알코드를 만들었어. 근데 얘를 하려면은 데이터 개수가 늘어나고 이게 변수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디자인 매트리스가 한 20개 추가되거든? 노트가 20개라 가지고 그럼 어마무시하게 막 늘어나. 그 안에 보면은 지금 봐봐. 포문이 중첩 포문이야 지금. 중첩 포문이야. R은 중첩 포문 되고 일어나면은 그냥 안 돼요. R은 너무 느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10불로 하는 거야. 10불로. 에이지안 베레솔레치 10불로 10불 펑션을 이렇게 만드는 RCP 아르마딜로라고 있는데 얘를 만드는 거야. 이러고 하면은 최소 20가 알로 20시간 걸리면 이거 1시간 됐다는 거야. 말이 됐니 얘들아 그게?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불러오는 거야. 10불을 불러와가지고 졸라게 막 지금 돌리는 거지. 이렇게 돌리는 거야. 결론은 뭐냐? MCMC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MCMC는 너무 많이 걸려. 특히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날수록 내가 알고 싶은 게 많으면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알로 MCMC를 한다? 그건 미친놈이야. 그거는 안 돼. 그래서 베이지안 한다는 거는 RC 뿔뿔을 사용한다는 거랑 똑같아. RC 뿔뿔은 뭐 학부 때는 뭐 배울 필요는 없고 대학원 오면은 대학원 통계전산에서 RC 뿔뿔로 이제 RC 뿔뿔을 안 하고는 못 빼길 만큼 이제 그런 걸 내기 때문에 RC 뿔뿔을 이제 알려주진 않아. 근데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거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MCMC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린다. 첫 번째. 두 번째 RC 뿔뿔을 해라. 그래서 무조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 자, 자랑했어. 나 이 그림 만든다고 3주 걸렸나? 논문 하나를, 그러니까 통계를 공부하는 거랑 논문을 그냥 읽는 거랑 또 다르고, 논문 읽는 거랑 그 논문을 직접 결과를 코드로 구현하는 거는 또 존나게 달라. 진짜 그 구현하려 하면은 저자가 막 논문에 안 써놓은 게 너무 많아. 중요한 디테일인데 그냥 이거는 네 알아서 해 하고 안 써놔. 그러면 이걸 내가 시행착오를 하면서 해야 돼. 정신적으로 지금 불안한 상태라서 얘기를 했다. 아유 고생했다. 형 질문해도 돼요? 질문해. 그러면은 왜 R로 하는 것보다 RCP로 하는 게 더 빠른 게 원리가 뭐예요? R은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코딩하기 쉬우면 메모리 관리가 개판돼가지고 존나 느려져.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약간 너도 이렇게 자바 해봤잖아. 자바는 타입도 다 디클레어 해주고 막 하는데 R은 진짜 그냥 존나 그냥 거의 초등학생도 할 수 있잖아. R은 진짜 거의 뭐 프로그램 하나도 몰라도 돼. 그냥 클래스 몰라도 되고. 그래서 R은 진짜 쓰기 쉽게 만들어진 반면에 R이 되게 웬만하면 다 빠른데 4분에서 R이 되게 느려.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내가 어디서 읽은 거에 의하면은 4를 한 번씩 돌아갈 때마다 R이 내가 알기로는 일일이 복사를 할 거야. 이전에 있던 거를 다 복사해가지고 나 만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메모리 점유하는 것도 되게 많고 되게 약간 그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막 그 되게 인터페이스를 주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약간 이 새끼가 이것만 이만했나? 저거 하고 싶나? 모르겠다. 둘 다 준비해보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느려져. 근데 C++은 코딩하기는 진짜 존나 어려워. 진짜 너무 어려워. C++은 R 하다가 C++ 하면은 막 컴파일 에러 뜨고 또 R 스튜디오 약간 디버깅 이렇게 구데기 같거든. 약간 우리는 R에서 뭔가 잘못되면은 R 스튜디오 옆에서 너 이번 주 여기 안 넣었어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잖아. 근데 R C++은 한번 컴파일하고 시간 올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딱 컴파일했어. 근데 에러 문이 막 뜨면서 씨발 몰라 하고 끝나냐 이렇게 그냥 디버깅이라는 게 없어. 뭐 있긴 있는데 내가 알아서 잘 해야 돼. 그래서 RC는 코딩하기는 되게 힘든 게 내가 사용자가 진짜 일일이 다 지정을 해주단 말이야. 그래서 코딩하기 힘들지만
속도는 진짜 비약적으로 빠르지, C++이. 그리고 결국 C++에서 리니어 알지브라를 계산하는, 그리고 리니어 알지브라 패키지만 쓰면 됐거든, C++에서. 그 중에서 이제 뭐, 거기 중에서 R이랑 호환이 잘 되는 게 이제 R이라도 쓸 수 있게끔 패키지가 나온 게 C++의 아르마딜로라는 패키지인데, 그 패키지, 그 라이브러리인데, 그 라이브러리를 R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RCPP 아르마딜로야. 그것만 할 줄 알면은 여러분 진짜 논문 웬만한 거 다 구현할 수 있어. 근본적으로 다른 알고리즘을 쓰는 건 아닌 거네요. 똑같은 알고리즘인데 그냥 R이 느릴 뿐이야. C에서도 쓰는 거예요, 포문을. C++에서도 포문을 써. 근데 C++에서 포문을 쓸 때는 되게 효율적으로 쓰지. 약간 그 안에서 돌아가는 메커니즘. 내가 파이썬도 내가 알기로는 중첩 포문 들어가면 졸라 느려지는 걸로 알고 있어. 아직 맞지?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리커션 알고리즘이나 뭐 다르게 그치.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거를 쓰나 싶고 약간 궁금해가지고. 리커전으로도 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 아예 이게 달라지니까 약간 원래 깁 스탬플러 자체가 포문을 쓸 수밖에 없거든. 생각해보면은. 그치? 네. 파라미터에서 P가 있으면 1부터 P까지 쭉 훑어야 되잖아. 근데 그냥 포문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깁 스탬플러는 결국에는 이제 MCMC도 그렇고 이제 뭐 R은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알고리즘은 똑같은데 그냥 소프트웨어의 차이인 것 같아. 어떻게 그냥 안에 돌아가는 그 차이인 것 같아. C++, RC++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C++이거든. 결국은 파이썬보다도 C++이 더 당연히 빠를 거야, 이게. 그래서 C++을 이제 대학원 올 거면은 하면 좋죠. 하면 좋습니다. MCMC는 R로 하는 건 미친놈이야, 그거는. 그냥 세워라 기다리는 그런 놈들. 이게 좋은 컴퓨터를 산다고 해도 그게 빠르는 건 아니야. 어쨌든 일일이 그게 약간 그거고 장애물 달리기 같은 거라 가지고 막 그런 게 하여튼 뭐 좋은 컴퓨터 사면 코어 개수가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개 할 수 있겠지만은 뭐 빨리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양자 컴퓨터? 근데 나 그래서 이거 논문 구현하면서 너무 빡쳐가지고 양자 컴퓨터에서 공부하고 싶어졌어. 힘내세요. 대학원 꼭 와라. 와서 좋대라 얘들아. 그러면 간사님의 덕담을 끝으로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연휴인데 다들 잘 쉬시고 목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